안녕하십니까, 신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질환별 관리 실체 인트로 마지막 시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액, 또 혈 또는 흐름, 그 다음에 근막, 세 번째는 중력선의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 얘기까지가 듣게 되면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에서 이해도가 많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0가지를 설명할 때, 신교수가 저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사람이 좋아진다는 건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그게 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강의를 하면서 많은 문제를 또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원범 교수의 수기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수도 있고, 본인들은 저보다 더 많은 뛰어난 어떤 장점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늘 강조합니다. 사람이 좋아지는 원리는 나만 가지고 신원범위만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무한한 어떤 그 힐러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손을 쓸 수 있는 사람과 몸에서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혈액순환입니다. 에너지의 흐름, 피의 흐름인데, 여러분들은 이 고객 관리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좋아집니까?를 자꾸 저한테 물으시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중력선 안에 몸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변화한다라고 합니다. 변화. 그래서 일단 보세요. 피가 흐른다는 것. 심장에서 피가 전신으로 쫙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심장은 보내는 게 그 주 임무죠. 주 임무는 피를 전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심장으로 피를 보내는 이 과정은 심장 자체의 역할이 아니라 혈관 안에 있는 판막, 정맥 안에 있는 판막이고, 그 판막은 결국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관여하는 근육, 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결국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고, 이 전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관여하는 것이 횡격막이더라, 복식호흡이더라. 그래서 복식호흡을 제대로 하면 우리 순환은 좋아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혈액순환이 될 수 있는 방법에 수기요법에 비법 중에 하나가 제가 말초 쪽에 피가 순환이 돼야 된다고 설명했었어요. 말초 어디입니까? 손끝 발끝까지 피가 제대로 들어왔다가 피가 나가면 우리 몸은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이제 실기 수업을 내일도 진행을 합니다. 이틀간 또 진행을 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 무료 교육을 시키면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돈을 들여서 교육을 배우고 다니고 테크닉을 배웁니다. 근데 자꾸 겉돌기식으로, 어쩌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잘못 배우는 거는 어떤 모션만 보려고 그래요. 테크닉 동작만 하려거든요. 근데 이 동작을 보여준다고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30년이 넘도록 이 일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제자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욕심은 동작을 쫓아하는데 그 동작보다 중요한 게 혈액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준 뒤에 그 테크닉을 통해서 혈액의 속도를 좋게 하는 그런 테크닉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앞으로 50가지 질환을 이해를 하려면 일단은 피순환을 제대로 시키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심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피랑 연결되는 장기가 어디냐면, 인체에서 피를 가장 많이 머금고 있는 장기가 간이거든요. 간의 에너지를 풀어주는 방법들, 또 간을 자극주는 포인트들, 이 흐름을 이해하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액의 흐름을 여러분들에게도 설명했듯이, 이게 아마 두 번째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말초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각기각층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다, 피가 걸쭉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피의 흐름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걸쭉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을 피를 맑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음식으로? 미나리 좋죠. 미나리가 피를 묽게 하고 맑게 합니다. 또
한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한약을 드셔서 어혈을 풀어주거나 피를 맑게 하는 약을 드시기도 하죠. 또 양방학적으로 또 혈액의 순환을 좋게 하거나 고지혈증을 풀어주는 그런 개념의 약을 또 쓰게 되면 그 흐름도 좋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섭생에 주의하는 것들은 육류를 덜 드셔서 목 기운의 에너지를 자극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담의 에너지를 건드리고 또 혈액에 어떤 지방이 성분이나 그런 고지혈증에 영향을 주는 음식들을 최대한 안 섭취를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같은 양의 그 음식을 드셔도 지방화 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많이 물어봅니다. 교수님, 저는 진짜 육류를 안 해요. 풀만 먹어도 살이 쪄요. 자꾸 지방이 껴요. 저는 뭐예요? 자꾸 물어보면 저는 한마디만 딱 합니다. 소는! 소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납니다. 소는 풀만 먹는데도 지방이 끼고 살이 찌죠. 그러니까 꼭 어떤 그 지방을 생성시킨다고 생각하는 게 꼭 육류가 아니라는 모든 음식에서 골고루 가겠지만 그래도 혈액순환과 통증 케어를 해주면 간 에너지와 목의 에너지를 보강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수기적인 요소도 좀 관점을 봐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혈액순환과 피에 좀 집중을 좀 해보자. 좀 더,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면역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면역을 공부하게 되고, 또 면역의 깊은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이 세포들에 대한 얘기들, 그런 것까지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깊게 박사과정까지 수업을 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펼쳐주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사람을 몸을 만지는 것을 어디까지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해야 될까라는 괴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십시오. 피를 돌게 해주십시오. 그죠? 잘 돌게 해주십시오. 말초 쪽에 잘 돌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혈액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만져주고 음식 조절 좀 시켜주십시오. 또 한 가지 알려주면 그리고 몸을 그래비티라는 중력선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우리 몸은 중력선 안에 들어오면 스스로 치유되는 기운과 에너지가 오게 됩니다. 또 근막이 막히는 포인트를 풀어주십시오라고도 설명합니다. 두피와 배와 엉덩이, 글루테스 메디우스, 중둔근이라는 포인트를 풀어가면서 근막이 막힌 것을 풀어주는 요법을 씁니다. 참 일본을 되게 많이 갔다 왔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아기자기한 테크닉이 되게 많잖아요, 한국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의 센터들이나 일본의 어떤 그것들을 보러 다니면서 느끼는 것들이 하나가 일본 사람들이 건강한 이유가 세 가지로 저는 봐요. 수명이 길잖아요. 자, 제가 이제 또 중국도 자주 갑니다. 이제 우리 가르치는 제자들과 중국을 자주 가서 보면은 중국에는 음식 문화가 넘치도록 먹는 문화죠. 그 다음, 거기보다 조금 덜한 게 이제 우리나라고, 그거보다 덜한 게 일본인데요. 일본은 일단 소식을 하게 돼요. 작게 먹는다. 두 번째는 일본은 목욕 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따뜻한 물과 어떤 온천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고, 말초 쪽 또는 반신욕의 목욕을 통해서 혈액순환과 노폐물의 순환과 림프의 순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자극을 잘 줄 수 있는 거랑, 세 번째는 일본 사람들이 하는 하나의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동법이 있죠. 자, 우리가 저기 중국이나 홍콩을 가면 공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기공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일본은 니시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니시요법. 또는 붕어 운동법 이런 것도 보셨죠? 막 흔들어주는 말초의 그 기혈을 흔들어주는 요법을 합니다. 자, 그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말초를 흔들어서 피를 돌려주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근막을 흔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참 많은 제 이제 해부 생리학 교수 입장에서 현장에서 이제 해부학을 공부하면서 물어봅니다. 해부학 교수님들한테 근막이라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교수님한테 여쭤봤죠. 경락이 있습니까, 교수님? 이제 교수님들이 화를 내십니다. 경락이 해부학적으로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 인체는 경락과 같은 근막이 있다. 그래서 너가 혹시 신 교수가 찾는 게 경락이라고 하지 말고 근막이라는 개념으로 봐봐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어느 날부터 이제 근막이라는 것을 막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랬던 경험은 많아요. 여기를 긁으면 발이 어디가 찌릿찌릿하고 여기 어디를 만지면 발 어디 다른 곳에서 자극이 오는 하나의 연결되는 선이 있겠구나. 그 선이 완전하게 갈 수 있으면 걔를 흔들어 줘야 되는데 수기요법을 할 때 우리가 흔들어 주는 개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고객 관리할 때 흔들어 줍니다. 다리를 흔들어 주고 팔을 흔들어 주고 체간을 흔들어 줍니다. 근막이 흔들어지죠. 그것도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엄마들이 뜨개질을 하다가 실이 꼬이게 되면 다시 그러니까 옷을 뜨다가 옷이 잘못 만들면 실을 막 풀으십니다. 풀러서 실타래에다가 동글동글하게 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급하게 풀으면 누가 손을 안 댔어도 실끼리 오히려 엉키게 돼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실을 들었다 놨다 막 털면 그 엉킨 실들이 풀려나갑니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근막도 풀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고객들의 몸을 흔들어주면서 말초 쪽을 자극을 주면서 수기를 해봤습니다. 일본에는 물리치료사들을 이학요법사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들과도 대화를 많이 해봅니다. 또 중국의 마사이사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해봅니다. 또 한국의 물리치료사들, 저떤 물리치료를 전공을 했고 피부 미용과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리치료를 1988년도에 입학해서 졸업을 하고 다시 피부 미용과를 졸업해서 지금 다시 피부 미용 대학원을 나오고 화장품 공학의 박사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현재는 건국대 산업대학원에서 이미지과에서 현재는 제가 강의를 합니다만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하면서 대체의학을 공부한 사람들하고도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아봤고요.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은 미용 쪽의 그 선생님들하고도 참 많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직 간과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책으로 뭐 표현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한계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임상이라는 거는 책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책으로 그릴 수 없는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기요법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되는데 왜 신경수가 만지면 3분 안에 그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 들어온 사람들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느냐고 자꾸 물어봐요. 신뢰의 기질이 있느냐? 아닙니다. 저는 신뢰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저는 문학을 꿈꾸었던 어린 시절의 사춘기의 문학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다 어떻게 제가 원치 않았던 물리치과를 가게 됐고 생계와 어떤 삶을 위해서 그냥 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곳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던져보자라고 심취하다 보니까 이쪽 세계의 어떤 그 원리를 찾게 됐습니다. 원리를 찾고 다시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원리라는 게 인체의 원리라는 게 책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해부학 교실을 쫓아 들어가서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래서 해부생리학 교수가 되고 그러면서 제가 경험했던 해부학 시간은 300시간 이상을 해부학실에서 살면서 근육과 인체를 확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상에서 수기를 적용하니까 남들이 며칠에 걸렸던 때로는 42년 동안 손이 바닥에 한 번도 안 닿았다는 그분들이 한 번에 닿을 수 있었던 그 원리가 근막의 흐름과 근육의 흐름을 똑바로 이해하게 되고 눈으로 확인하는 그 과정을 이해하게 됐던 거죠. 몸의 변화는요, 천층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거의 심층에서 보셔야 되는데 천층을 때로는 자극을 줘야지 심층이 작용을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긴 시간을 한 6개월 과정을 제가 이 질환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하나씩 50가지를 풀어가면서 때로는 근육 쪽으로, 때로는 경락 쪽으로, 때로는 해부생리학 쪽으로, 때로는 책이 없는 제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로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근육학 밴드, 지금 제 전화번호가 010-5804-3720이 제 핸드폰 번호로 전화는 하지 마십시오. 전화는 못 받습니다. 문자를 주시면 제가 지금 근육학 밴드라는 곳을 여러분들 초대를 해달라고 하시면 초대해드립니다. 또 이런 영상을 다 모아놓은 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근육학 밴드에 들어가시면 제가 이렇게 무료 교육을 하는 일정들이 계속 나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도 계속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저를 만나서 저랑 같이 실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강의비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임대해서 쓰는 그 장소 비용은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겠죠.
강의비를 몇백만 원 한다는 또는 몇천만 원 요구하는 강의비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오셔서 저랑 같이 이 얘기를 하면서 현장에서 그걸 제가 직접 느끼게 해드릴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당장 테크닉을 신교수한테 하나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원리를 공부하겠구나, 원리를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깨쳐야 된다는 거죠. 답답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자, 지금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이쪽 세계에서 대체의학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또 대학 교수님들, 또 임상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또 약사님들, 또 한의사님들, 또 한의대 학생들, 또 피부 미용사,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요가 원장님, 필라테스 원장님, 헬스 트레이너, 퍼스널 트레이너 원장님, AT들 모든 분들이 모여서 제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늘 강조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거는 말로 하지 말아라. 그러나 경험이 부족하다면 내 경험을 가져가라. 그러려면 나한테 와서 최소한 배워라,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 거는 비용을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와서 시간을 투자하라. 최소한 한 달에 여러분들과 계속 제가 무료 강의를 한 4, 50시간 이상을 계속 무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바뀔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러려면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혈액의 흐름과 근막의 흐름을 이해하게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오는 자리가 있어요. 그 근막이 머리가 될 수 있고 배, 배꼽, 신골, 배꼽 주변, 그 다음에 엉덩이 중둔근 라인들에서 근막이 전체적으로 꼭 어떤 차량으로 얘기하면 톨게이트처럼 뭉치는 포인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흔들어서 풀어야 됩니다. 그것을 건드리면 우리가 평생 안 됐다는 어떤 동작도 나오고 제일 불편했던 통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려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아나토미칼적인 해부학적인 요소를 이해를 해야 되고 인체의 그래비티 라인, 중력선도 이해해야 되고 머슬, 근육, 너브, 신경, 블러드, 혈관들, 피들 모든 조직과 하나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체계는 없습니다. 책을 통해서 책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제가 공지할 때 보시고 신청하셔서 찾아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고 느끼게 해드릴게요. 언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료 강의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제 본업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현재 저는 교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고객 관리하면서 오직 공부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털어놓고 알려주려고 하는 마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는 게 답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5월 달에도 전국을 다니는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일단 오늘 좀 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혈액과 근막이 이해가 되면 이제 사람의 몸을 자꾸 그래비티 라인, 중력선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WHO에서 얘기하는 건강한 몸이나라는 그걸 떠나 말고요. 신교수가 얘기하는 건강한 몸이란 뭐냐면 자기 몸이 자기 몸을 스스로 인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리를 느끼지 않으면 머리가 안 아픈 것이고 내가 내 어깨를 느끼지 않으면 어깨가 안 아픈 것이고 내가 내 배를 느끼지 않으면 배가 안 아픈 것이고 내가 내 무릎을 느끼지 않으면 아프지 않은 것이죠. 결국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을 느끼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다? 중력선 안에 들어오는 상태라는 거죠. 자, 해부학책을 폈습니다. 또 때로는 근육학책을 1페이지부터 핍니다. 그러고 나서 봅니다. 사람의 몸을 나누는 선, 시상면, 정준선 이런 걸 따집니다. 또 책을 보면 아나토미칼 포지션, 해부학적 자세를 또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육의 형태들에서 얘기합니다. 수익은, 불수익은부터 얘기합니다. 또 근육학책, 해부학책 피변하면 세포부터 시작됩니다. 세포 피다 지치죠. 자꾸 공부라는 게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일단은 액션을 하십시오. 액션을 하면서 깨달으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으로 터득을 하셔야 돼요. 자전거를 몸으로 익히면 그거는 평생 자전거를 살 수 있듯이 사람의 몸을 케어하는 동작도 손으로 익히면 평생 찾아 들어갑니다. 단 고객은 그 동작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 해주는지를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때 그 고객은 감동을 하고 쫓아오게 됩니다. 당신들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눈으로 인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겉만 보고 만졌던 어떤 손의 감각으로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된 시절, 지금부터 꽤 오랜 시절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냥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만져서 뼈를 맞춰주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그때는 그게 획기적인 테크닉이었습니다. 또 그 오랜 시절, 그냥 감각이 좋아서 사람 만져서 좋아지면 좋았다고 소문이 났던 시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시절, 어느 날부터 IT 시대가 됐고 인터넷 시대가 돼서 모든 고객은 본인의 병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옵니다. 또는 관리해준 사람이 어떤 걸 조언해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합니다. 이게 타당한지 틀린지. 또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객의 어떤 니드를,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고객은 바로 마음을 바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혈액과 근막과 중력선을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마음에 크게 열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1억의 비밀 수첩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긴 여행을 시작을 할 건데, 1장은 마케팅이고 2장은 약 50가지를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 책의 3장은 제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칼럼 형식으로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칼럼식의 이 글을 읽고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일단 지식이 상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야, 이걸 공부를 여기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 생각이 듭니다. 교수 입장에서 어디까지 가르쳐 줘야 될까 이들에게. 근데 저는 가끔 우리 그 100억샵 기수들하고 전국에서 모이시는 우리 기수들이 있거든요. 피부 미용 원장님들을 연순 수익을 1억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을 100명을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100억샵을 했고, 매달 새로운 기수를 뽑았는데 그 기수가 벌써 53기를 뽑았습니다. 전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공부라는 게 이쪽 사람 몸 만지는 게 되게 크고 많은 걸 요하지만 일단은 제가 정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말고도 우리 100억 기수에는 100억 그 샵 안에는 많은 교수님들 또는 강사님들 또는 졸업 선배들이 와서 재능 기부를 합니다. 그 범위 안에 정도 공부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어디 가서 빠지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가집니다. 제가 대학원의 교수입니다. 그래서 100억샵에서 강의하는 커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웬만한 박사과정 이상들의 수업보다도 더 좋게끔 형성시켰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어떤 학점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배우면 바로 임상에서 고객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고자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에 만약에 교재를 여러분들이 없으셔도 되는데 사신다면 2장을 주로 위주로 제가 강의를 할 거고, 이 3장의 칼럼은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상식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년간에 걸쳐서 쓴 칼럼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책과 그 다음에 또 물어보시던데, 질환별 관리는 그 테크닉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동작을 하라라고 집어넣은 거니까 여유가 되시면 얘도 보시고요. 일단 마음의 여유가 안 되면 비밀 수첩만 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해부 생략을 계속 언급할 때는 제가 제일 쉽게 정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문인들이 보는 책이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뷰티 미용인을 먼저 생각한 해부 생략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리된 내용들은 마음 먹으면 한 2시간이면 전체를 다 볼 수 있을 만큼 편안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책을 오래 볼 것이냐, 쉬운 책을 자주 볼 것이냐. 저 또한 어렵게 공부를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쉬운 책을 차라리 여러 번 보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얘기합니다. 다른 근육학에 진짜 대한민국에 우수하시고 유능하신 근육학 교수님들 되게 많으십니다. 근데 저는 제가 임상을 하면서 힘들었던 게 어렵게 했던 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강의를 못합니다. 저 또한 어려운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실전에 쓰는 얘기들을 해드리고, 그 어려운 내용들은 책에 정리가 됐으니까 책을 보시오사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니까요. 때로는 쉬운 공부가 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어떻든 간에 저는 항상 결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파고 들어가면 힘들어지니까 아마 제가 해주는 강의가 보편타당한 평균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수업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공부가 진짜 부족한 겁니다. 제 수업을 이해하고 너무 쉽다면 좀 더 여러분들이 체계적인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30년 동안 수기치료를 하루 50명씩 했습니다. 저보다 많은 분을 만져본 사람 있으면 저랑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 인트로 시간을 끝내고요. 세 번째 인트로입니다. 이제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50가지 질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잘 많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힘내시고요. 저 또한 계속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백워크숍에서 강의하면서 지방 가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 찍어서 많은 거를 드리고자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치지 마십시오. 저도 지치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 꼭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고의 치료를 합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고객 오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관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옆에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화이팅!